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2145선 장중에 단기간에 이렇게 시원하게 오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100일 만에 2100선을 넘어서서 장이 시작이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면서 고점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유동성의 힘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50포인트 이상 생각지도 않게 오르다 보니까 추가로 상승할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졌는데요. 이유는 미국에서 인종차별 시위 사태나 미중 갈등 우려가 컸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시위와 관련된 위험은 시장에 반영되지는 아직까지 않았고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여전히 구입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완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달러 약세도 시장에 긍정적이었는데 3월 미국의 중앙은행이 푼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화 또한 경기 회복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뭘 보고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언택트 관련주는 끊임없이 강조가 되네요. 다만 현재 숨 고르기 모습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고요. 소외받았던 업종 나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시장의 온기가 지속적으로 뻗친다면 업종별로 오르고 내리는 순환매 장사가 이어질 텐데 여러분 이 계산기도 잘 두드리셔야 됩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초기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PD님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두 가지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자, 오늘도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방송 보시면서 질문사항 괜찮고요. 느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루에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보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 많아지셨어요. 저희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코너 시간이죠. 특징주 공장 가볼 텐데 기자의 분석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은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도 워낙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으로 분석을 잘 하실 텐데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좀 소소하게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일을 하다 보면 좀 네. 정보나 이런 걸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발 빠르게 듣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정보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네. 좀 그만큼 또 욕심이 많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좀 투자할 때 좀 욕심을 좀 내지 말자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투자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것도 문제고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그 심리도 또 중요한 것 같고 네, 나올 맞습니다. 때도 또 욕심을 덜 하면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또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이 아닐까 싶고요. 한 발 빠르게 또 항상 뉴스를 접하시다 보니까 궁금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또 좋은 소식 많이 발빠르게 알려주시고요. 네.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특징주를 어떻게 꼽았는지 저희가 납품이 된 상황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 모아봤는데요. 현대차 오늘 시총 8회를 탈환하기도 했어요.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가 나란히 선정을 했고요. 또 뇌수술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고영을 매일경제TV와 MTN이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7거래 요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데일리 TV와 MTN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 외에 이데일리 TV는 신한지주, 삼성중공업, S51, 두산인프라코어를 한국경제가 셀트리온, 고영,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기업은행을 선정했고요. 매일경제TV가 GNC에너지, 나라 M&D, 셀트리온제약,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MTN이 차바이오텍, 유니온, KB금융, HLB를 분석했습니다.
네, 고병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특징주 어떻게 느낌 오셨어요? 예. 네, 일단 우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2140선까지 돌파하면서 그러니까요. 뭐 경제 회복 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고 네. 뭐 사실 뭐 미국 시위 사태나 뭐 미중 갈등 등 좀 다소 하락 요인이 있었는데도 뭐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이고 네. 뭐 좀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언택트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뭐 바로 어제 23조 원 규모의 카타르발 수주 소식을 전한 조선 관련 종목들을 비롯해서 뭐 경제 회복 기대감이 더해진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장을 좀 이끄는 모습입니다. 네, 조선 빅3 오늘도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역시 상승부를 켜고 있고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가져가네요. 자, 그럼 오늘 특징주 이슈메이커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네. 종목일지 가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특징주는 네. 이데일리에서 선정한 삼성중공업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삼성중공업. 네. 사실 최근에 이 조선주가 이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네, 좋아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게요. 네, 삼성중공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23조 원 규모의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를 따내면서 뭐 이들 종목 모두 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뭐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어제 18%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이지만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낙폭을 모두 만회했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 역시도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조선주는 최근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카타르발 대규모 수주 소식 때문에 정말 기재기를 쫙 편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날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나마. 그만큼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분석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 이번에 국내 조선 3사가 뭐 총 100세 척의 LNG 운반선 발주 계약을 맺었는데 예. 이는 지난 2004년 맺은 뭐 50여 척의 수주보다 2배 가까운 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 뭐 계약 내용은 2027년까지 LNG선 건조 슬롯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금액은 한국 돈으로 약 2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예. 뭐 앞서 이들 3사의 주가는 코로나19 사태에 뭐 국제 유가 급락까지 더해져서 뭐 3월 한때 50%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는데 뭐 최근 주가 회복 국면에서도 상승률이 뭐 타업종을 따라가지 못해서 좀 투자자분들의 좀 애를 태우기도 했는데 예. 뭐 이번 수주 잭팟으로 인해서 주가 회복세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 성적표까지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이 불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더 좋아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추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증권가에서도 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뭐 조선 관련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뭐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고 예. 뭐 이게 다만 이게 당장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만큼 뭐 단기 주가 영향은 뭐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선 2027년까지 슬롯을 예약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뭐 모든 물량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 5에서 7년간 나눠서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하. 또 세 개 회사가 뭐 함께 수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네. 뭐 단기 기대감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뭐 카타르 발주 계획은 이미 주가에 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예. 뭐 주가가 뭐 어느 정도 오를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종가가 18%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고 오늘도 13% 넘는 추가 상승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하면 4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외국인은 이틀 연속 파는데 매도를 하는데 기관 쪽에서는 5거래 만에 매수로 전환된 흐름들도 있거든요. 수급적인 부분까지 점검해드렸으니까 살펴보시죠. 자, 이슈메이커 두 번째 특징 좀 가볼게요. 네, 예. 두 번째 종목은 뭐 이데일리와 한국경제TV, 매일경제 세 곳에서 선정한 현대차를 선정했습니다. 현대차 기분 좋은 성적을 또 냈던데 네, 시총 맞습니다. 예, 카카오 저리가 이러면서 밀쳐냈습니다. 네, 예. 이게 좀 최근에 뭐 언택트 수혜를 입은 카카오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예. 뭐 오르는 동안 뭐 카카오 시가총액이 뭐 현대차를 앞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맞아요. 예. 뭐 본의 아니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계속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했는데 네. 뭐 하지만 카카오 상승률에 좀 가려져 있던 현대차의 주가도 뭐 최근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오늘 현대차 주가는 장 초반부터 좀 상승세를 타면서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카카오를 제치고 다시 8위에 올라섰고 뭐 앞서 지난 1일에는
4월 말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10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오늘 장도 이대로 상승한 채로 마감한다면 4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그렇네요. 5월 25일 기준으로는 하루 재배를 하고 모두 상승한 건데, 자, 그렇다면은 주가가 최근 이렇게 탄력을 받는 이유, 힘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선 뭐 현대차의 경우에는 뭐 해외 판매 실적이 6월부터 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좀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네. 뭐 앞서 현대차의 5월 해외 판매량은 약 14만 6천 대로 뭐 이미 앞선 4월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여기에 뭐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중국 신차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뭐 유럽과 뭐 미국 시장도 하반기부터는 신차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히 전 세계에서 국내 시장이 가장 먼저 출시한 제네시스 신차의 경우 뭐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고, 뭐 네. 8월 미국 시장이 출시 예정인데 뭐 벌써부터 사전 예약 대수가 뭐 10,000대를 돌파할 정도로 뭐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네시스가 현대차를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해외 판매도 이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실 무엇보다도 완성차는 내수가 강했는데 이제 네, 해외, 맞습니다. 해외 쪽에서 좀 받쳐줘야겠죠. 네. 이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가 봐요. 자, 이외에 또 주목을 해야 할 모멘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현대차의 경우 현재 뭐 외국인 지분율이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뭐 가장 낮은 상태까지 좀 내려와 있고, 예. 뭐 한때 50%를 넘었던 외국인 지분율이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뭐 약 33.8%로 집계가 됐는데, 네. 뭐 이는 딱 정확히 1년 전인 뭐 44.9%와 비교할 때 한 11%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 또 외국인은 지난달부터 뭐 5거래일을 제외하고는 현대차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2분기 이후 주요 시장 뭐 소비 판매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뭐 주가 향방이 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죠. 그동안 이제 지분율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네. 사실 이제 긍정적으로 하면은 또 주가가 강세름을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모멘텀 요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기관의 매수세가요 4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고 현재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4%대 강세름으로 10만 7,500원 선 현재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8위를 달성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면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네, 예. 마지막 종목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장초반부터 네, 기록을 맞습니다. 했어요. 예. 뭐 좀 최근에 뭐 셀트리온이나 뭐 알테오젠, 뭐 HLB 등 뭐 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네. 뭐 여기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은 뭐 지난 1일 동물 시험에서 뭐 약물의 효과를 일부 확인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뭐 이때부터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제약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뭐 특히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 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뭐 오늘도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고, 뭐 오늘은 장중 14만 2,500원까지 오르면서 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네. 뭐 올해 초 주가가 3만 원대 후반에 거래를 시작한 걸 감안하면 뭐 현재 주가가 한 4배 가까이 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이 치료제 개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많은 또 실험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경로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셀트리온은 좀 동물 시험에서 효과를 확인한 만큼 뭐 치료제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고 뭐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이고. 네, 아직까지는 동물이죠, 근데. 네, 맞습니다. 뭐 셀트리온이 실험을 진행한 동물은 예. 뭐 사람과 폐 구조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페럿이라는 동물인데, 아. 페럿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민감해서 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효능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동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회사 측은 뭐 향후 패럿 외에도 햄스터나 생쥐, 원숭이를 대상으로 뭐 효능 및 독성 시험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도 지금 병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예. 뭐 셀트리온은 동물 시험을 마치면 뭐 다음 7월 말 또는 8월 초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나서고 뭐 내년 중에는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도 동물 효능 시험에서 뭐 효과가 확인됐고,
뭐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그룹주를. 분석입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현재 1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더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 국산 1호 당뇨병 주사 개발 25년에 상업화할 계획이다. 이런 또 네. 모멘텀도 있었어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서 바라라는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자, 오늘 특징주 공장 기자의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지점장 출신 베테랑 전문가이죠. 배현철 대표 연결해서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빨리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 더 빨리 보고 싶었어요. 지금 코스피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2.77% 강세로 장중이 2,145선이었는데 그것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또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님, 희망찬 그런 지수의 모습 개인 투자분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오늘도 제 넥타이는 빨간색입니다. 네. 아직도 이제 상승 추세 중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종합주까지 올라가고 시작 올라가니까 우리 이재 아나운서 얼굴도 상당히 밝아지셨네요. 그러네요. 심리가. 예, 네. 뭐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성적을 좀 거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57포인트 올라와 있는데요. 예. 사실은 빠진 종목이 더 많아요. 하락하는 종목이 지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지수는 좀 약해질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이제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울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오늘 뭐 은행주, 또 증권주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는 이제 그 조선주까지도요. 그런 불꽃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이요. 항상 이렇게 올라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못 잡으신 분들은요. 오늘은 조금 참으시고요. 특히 지금 그 개별 종목들, 테마 종목들, 특히 뭐 코로나19 테마 종목들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쩔쩔매시거든요. 근데 주가는 항상 시장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주식 매수를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사셔야 되거든요. 자, 오늘 같은 날도요. 지금 빠지는 종목 쪽에다 여러분들 매수를 자꾸 물타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여러분들 그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LG전자 이런 거 못 사셨다 그러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조금 이제 현금을 좀 만드셔야 돼요. 종합주가지수 올라갈 때 못 올라간 종목은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걔들이 먼저 내려가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을 이제 움직이는 그 큰 손들이 그 종목을 안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 혼자 보초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좀 소외될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어려우시더라도요. 지금부터 잘못된 거 좀 고쳐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마이너스 꼴이 깊어지는 종목들, 5% 6%씩 마이너스 난다. 그런 종목들이라면은 지금 과감하게 일단 현금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종합주가에서 올라가면 언젠가는 내 거 가겠지 이러시면서 지금 뭐 파임없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테마 종목들 있잖아요. 세력 가지고 올렸던 테마 종목들은요. 매수 세력들 빠져나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빈집지키는 꼴이 될 수뿐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좀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현금을 좀 만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현금 만들라니까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올라오는 SK하이닉스 이런 거 올라왔다고 지금 매도하시는데 이거 매도하시면 안 되죠.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은 가져가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는 종목을 매도하셔가지고 올라가는 플러스 나는 종목으로 올라타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종합주가지수 2,100포인트 돌파인데 저도 사실은 어제
방송 말씀드릴 때요. 2,100포인트에서는 한번 좀 주춤거릴 거다, 좀 조정을 줄 거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오늘 이게 지금 급하게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수급이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현재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1,000계약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거래소 시장에서도 지금 1,600억 매수에다가 또 오늘은 그 기관들까지요. 8천억 정도 매수인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마음 놓고 팔고 있거든요. 9,800억 파는데 물론 이거 수익을 보고 하시면 괜찮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거 한 두 달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질려가지고요. 지쳐가지고 이제 이때라도 팔자 그러고 파시면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좀 의심스러운 거는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사는데 꼭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매도해요. 그죠? 또 이쪽은 코스닥은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하는데 개인들 매수하고요. 어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지 참 그걸 좀 나중에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거꾸로 가시면서 수익 내시면 괜찮겠지만은요. 지금 수급적인 논리만 보면 거래소 쪽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종합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뭐 누가 그림을 그리더라도요. 이렇게 이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그 양봉을 만들어 오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고점 부담이 없지는 않아요. 네, 고점 부담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한 두 달 이상 계속 올라오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 올랐던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까지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고점 부담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 꺾이려면요, 이 거래량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런데 거래량이 아직은 뭐 부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은 이제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이번 주에 한번 고점은 나오겠죠. 뭐 이렇게 맨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장기 평선간에 이익률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이게 이익률이 벌어져 있으면요, 이익률 높이는 조정을 줍니다.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올 때요, 이렇게 뭐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좀 행보를 하고 있으면 여기 120평선이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종합주가가 하락하는 데 대해서는 좀 부담을 좀 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이쪽에 ETF 매매하시는 분들 지금 그 종합주가에서 빠질 때 쪽에다가 인버스 쪽에다가 지금 개투자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손해가 많이 나셨을 텐데 이번에 경험하셨으니까요. 너무 이제 자꾸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는 쪽에 상승 중이라는 데다가 코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코스닥 지수 보니까 오늘 일단 음봉이 좀 나왔거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지금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인데 이게 지금 그 계속 먼저 좀 올라왔잖아요. 얘는 먼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좀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한번 그 조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조정 줄 때요. 여러분 실적 나오면서 이번에 시장 주도주로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 매수 기회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뭐 이번 주에 보니까 셀트리온 형제들도 올라오고요. 제약주 바이오주들 뭐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쫓아가지는 마세요.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못 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방법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고쳐나가셔야 되는데 그걸 고쳐나가는 방법은요. 우리 방송 보시면서 또 도움 받으시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시장에 순응한다.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 매수하면 같이 가보고요. 또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할 때는 또 매도하고 이런 모습인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올해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종합주가 지수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지수를 한번 볼 거다.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오늘 내일 정도에서는 조금 좀 리스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두 종목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삼성전자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뭐 5만 원대, 5만 1천 여기가 돌파되면 강하게 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했었죠. 자, 그래서 5만 1천 돌파가요. 아주 쉽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좀 부딪히면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쭉 올라오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거 차트 모양만 보면요. 이 개별 종목이지 어떻게 이렇게 대형주입니까? 이게 개별 종목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은 그만큼 이제 유통 물량이 여러분들 손에서 뺏겼다는 거죠.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고점 5만 5천 원이 좀 붙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삼성 SDI 올라올 때 한번 보셨잖아요.
고점을 미리 예상하지 마세요. 이게 돌파된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 여기서 뭐 2,100포인트, 2,2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쳐다보지 마시고요.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차바이오텍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밤새 안녕하셨으니까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임상 성공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상한가 나왔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주식시장이 참 말을 좀 잘 만들죠. 네, 카이스트 생명과학에 있는 김광수 교수 팀에서 그런 걸 했다 그러는데 이분이 예전에 차바이오텍에 차바이오 쪽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하락폭이 이뻐졌습니다. 아마 어제 그 뉴스 들으시고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황당할 텐데요. 지금 매도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그 재료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면은 아마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차바이오텍이 또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가져가시긴 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뉴스를 보고 매매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네, 밤새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 때 뭐 있어요 얘기하시는데 뭐 있어요 찾지 마시고요. 외국인이 매수합니까? 기관이 매수합니까? 이런 얘기를 좀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재료하고 수급으로 움직이는데 수급이 우선이다. 자, 오늘 종합주가에서 올라가는 이유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하니까 올라가죠. 네, 그런 시각으로 좀 단순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방송 보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삼성전기, 또 어제는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즐겨보시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대형주의 강세장으로 장중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고요.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명언을 해주셨는데 시청자 댓글창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수가 시원하게 가는 만큼 내 종목도 정말 쑥쑥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잔뜩 담아주셨습니다.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리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소개해드리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이재 아나운서가 나중에 치킨 선물도 드리잖아요. 네, 맞아요. 하루에 두 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우리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종목도 좀 잘해서 수익도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삼성물산 얘기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 종목들 얘기하면 왜 그런 종목을 얘기하냐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저한테 아는 게 그것뿐이 없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은 누구든지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시면 돼요. 자꾸 테마 종목, 세력주 이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삼성물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이잖아요. 거기다가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삼성물산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또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보다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차트 모양 보니까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상승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눌림목 주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오는데 거래량 늘어나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재용 리스크가 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에서는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게 11만 원 높아되면은 그냥 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만 7천 원에 있는데요. 오늘 쫓아가지 마시고요. 내일이라도 한번 눌림목을 주겠죠. 그러면은 10만 5천 원 매수 가격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앞에 고점 12만 원까지 볼 텐데 여기서 매도할 거는 그때 고민하시면 되겠죠. 12만 원에서 돌파되는 거 한번 보였으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9만 7천 원인데요. 이저점이 9만 7천 원이에요. 근데 손절가 정도는 생각 부담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매수하시면요. 이거는 사가지고 하루 이틀 보시면서 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11만 원 높아되면 한 1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산 가치 중에서 또 지주회사 중에서 못 올라갔던 종목 삼성물산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신 분들 있으면 지금 노란 채팅방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셔가지고도 도움 받으시고요. 우리 이데일리 방송 보시면서 좀 마음 편안하게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내일도 든든한 투자 전략으로 와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배현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문자나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 이 부분으로 전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해결해 드릴게요. 샵 3772 매일 2분씩 추첨을 해서 치킨 상품권 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시 듣기 하시는 분들 요즘 많아지셔서 팟빵,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심주 공장으로 가볼 텐데 오늘 이 시간은요.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이 김연경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시청자 질문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 이게 공매도 금지 최대 소외주였는데 안 사서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가 올랐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 좀 주세요. 네,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네, 이제 주시장이 급락을 할 때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를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9월 중순까지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찬반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공매도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는 잘 안 되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공매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주식 선물, 그다음에 이제 파생까지 엮어서 하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 주식만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가 나오고 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급등이 나왔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재료도 있었습니다만 이 공매도가 가장 많은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셀트리온 3인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미리 공매도를 이제 했던 그런 세력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공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손실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손실 보기 전에 매수하는 게 이제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숏. 네, 숏 커버링. 그러니까 숏 친 것을 환수한다라는 개념이겠죠.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보여요. 보면 동국제강 같은 종목 오늘 거의 상한가 가려고 하는데 이 종목이 지금 좋아서 상한가 갈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수가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이전에 공매도를 쳤던 이들 세력이 숏 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수하는 세력과 숏 커버링하는 물량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것이죠. 이미 날아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종목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질문사항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각종 경제 채널의 관심주는 어떻게 납품이 됐을지 저희가 화면으로 공개해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데일리 TV는 DNT, 알루코, 유니테스트, 아주, 아이비 투자, 대보, 마그네틱 선정했다라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가 라파스, 테크윙, 동구 SNC, 휠라홀딩스, 그리고 매일경제TV는 오스코텍, 금호석유, 유틸렉스, HLB, MTN이 엘컴텍, 키움증권, 신고가 난 종목이었죠. 주성 엔지니어링, 에스텍 파마, 유안타증권 분석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1위, 4위 채널부터 고르고 저희 들어가 볼게요. 1위 어느 채널입니까? 네, 오늘 1위 채널은 MTN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증권주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증권주. 일단 제가 철저하게 1위, 4위를 고르는 것은 오늘 시장과 맞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뭐죠? 대형주, 특히 금융주, 은행, 그리고 증권. 철강, 조선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 랠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 특히 키움증권은 그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종목과 이제 유안타증권,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MTN을 안 꼽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러니까 오늘 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이 채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 세 개 채널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MTN만 좀 유일하게 지금 시장과 흐름과 좀 비슷한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1위를 차지를 했군요. 자, 그렇다면은 관심주 공장 이제 가봐야 될 텐데 첫 번째 관심주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어느 채널에? 네, 한국경제TV의 동성와인텍. 나머지 세 개 채널은 다 하나씩 있어서 제가 이제 동률로 준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동성와인텍 같은 경우는 조선주의
수혜를 받는 회사잖아요. 이 LNG 느낌이 팍팍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LNG의 탱커를 이제 하는 회사고 최근에도 현대중공업 그룹으로부터 이 수주 소식도 연이어서 최근에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할 것 없이 이 조선주가 뭐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동성 화이텍 역시 오늘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있었고요.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좀 돋보인다. 이 동성 화이텍 같은 종목이 지금 상장 회사가 3개가 있어요. 동성 화이텍, 한국카본, 그리고 세진중공업 이 세 회사가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이제 동성 화이텍이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그 캐펙스 후에 2000년도 실적이 견조했는데 그 수주 이런 부분도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이걸 바라볼 때 사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모멘텀으로 접근해야 될지 좀 시각 좀 알려주세요. 힌트를. 저 단기 사기 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네요. 지금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 수주 공시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은 백척 기존에 이제 수주가 카타르발 수주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카타르에서 더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또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추가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카타르발 수주에 대한 수혜는 이미 현재 시세에 다 녹아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제가 꼽은 거는 매수를 하자라고 해서 꼽은 종목이 아니라 오늘 시장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그 시장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꼽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의 LNG 수주 모멘텀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이지만 사실 종목으로 들어가 봤을 때 최근 단기적으로 오른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성 화이텍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주가로 봤을 땐 부담감이 있어서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9.7%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18% 거의 19% 가깝게 올라갔잖아요. 상승폭을 줄이는 그 의미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는 11,8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그러면? 네, 두 번째는 이제 키움증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MTN 맞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아무래도 이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종목 장세 계속 나타나고 코스피 코스닥 지금 거래 대금이 어제 같은 경우는 양시장 다 10조 이상씩 어제 나오는 개인도 꽤 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위탁 MS 1위인 키움증권이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키움증권 나름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다시 좀 언급을 해주세요. 네, 다른 증권사들은 이제 IB 어떻게 보면은 이 IB에서 버는 돈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최근에는 맞아요. 이 위탁 같은 경우는 또 무료 수수료가 워낙에 많잖아요. IB는 투자은행 쪽. 네, 이제 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투자라든지 IPO, 신규 상장의 IPO라든지 뭐 유상증자 뭐 등등등 다양한 그런 IB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이제 버는 금액들이 더 크고 위탁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은 물론 이제 그런 일부 IB도 하지만 실제로 규모는 위탁이 크기 때문에 이 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보다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뭐 요새 신용 잔고 늘어난다는 얘기 막 나오잖아요. 뭐 그 신용 공여 이자 증가 막 이런 수식어가 엄청 붙고 있어요. 네, 그 이자에 이제 이자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네, 그런데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시장은 증권주 중에서는 가장 키움증권을 탑픽으로 보고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증권주는 지수를 추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는 분들은 증권주를 무조건 한 포트에 담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 아웃퍼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145포인트잖아요. 2150 정도가 일단 단기 고점이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지금 담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각자의 증시에 대한 그 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분들은 충분히 좀 담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삼성전자가 인제 바닥에서
주요 지지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뭐가 무섭냐? 더 갈 수 있다. 뭐 그런 분들은 증권주를 좀 더 담아 가셔도 된다. 네. 그럴 때에는 당연히 1등주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그 뷰에 대해서는 뭐 각자 뷰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뭐냐면 당분간 주식시장에 그 높은 회전율을 예상했을 때 그 연간 지배주주 순이익이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뜻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이 주식시장의 회전율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제가 네, 잘 못 주식시장의 알아듣는데요. 높은 회전율을 당분간 예상하기 때문에 네. 연간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뭐 긍정적인 판단이 나올 그게 것이다. 뉴스 기사인가요? 리포트 쪽에서 그러니까 봤었거든요. 어디 리포트인지. 왜냐하면 네, 이게 네. 높은 회전율을 통해서 이익이 보장되는 거는 증권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시장, 뭐 우리나라 예. 시장, 코스피 시장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요게 예, 저는 그건 리포트가 잘못 나올 수도 있는 증권주 거군요. 예, 예. 리포트가 잘못 어쨌든 증권주를 한정해서 예, 좀 말을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증권주로. 회전율, 예. 회전율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수수료 수입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최근에는 무료 수수료가 많아서 이제 증권회사보다는 정부가 웃습니다. 매도할 때 매도 수수료는 네, 매도 네. 세금이 계속 붙잖아요. 네. 그래서 회전율이 높으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웃겠죠. 네, 오히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요즘에 뭐 주린이라는 표현도 하시는데 주식 리포트 보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묻어대고 딱 써놓으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도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 다시 또 찾아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게 기관의 순 매수세가 14거래일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매수가 지금 현재 더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현재 키움증권이 오늘 장 초반부터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93,100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세 번째 네. 종목은 이제 DNT라는 종목이에요. 이 DNT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데일리 TV에서 예, 선정했어요. 맞습니다. 예. 바로 이 APS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이 APS 홀딩스는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 중에서 아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예, 많은 예. 분들이 아시거든요. 예. 이 AP 시스템의 지주회사입니다. 네, 이 지주회사고요. 이 지주회사가 이제 APS 홀딩스 그 계열사 1번이 이제 AP 시스템인 거고요. 2번이 D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 시스템 마찬가지로 원래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OLED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장비까지 커버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좀 강보합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동사는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도 역시 10% 가까운 현재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에 좋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오늘은 좀 쉬고 있죠. 뭐 삼성 SDI나 뭐 중소형주 대장인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 오늘 쉬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올라가서 그런 네, 거죠? 오히려 네. 좀 작은 종목들이 이제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작은 종목, 그러니까 시총 1,000억 이하 종목들, 이 종목 안에 있는 2차 전지 주식들은 오늘도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 온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형주, 2차 전지 대형주,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은 사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작은 종목들까지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2차 전지주 관련된 주가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다 아는 거 말고 좀 숨어 있는 거 없어?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어제 오늘 이틀 급등이 나오거든요. 후발주자라고 그렇죠. 후발주자라고 할 수 네. 있겠고 이것은 이제 좋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2차 전지 전기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올 때까지 왔다. 이렇게도 그렇네요. 볼 수 예,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시장이 더 움직일 수 있다면 또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또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제 대형주로 또 그렇죠. 이어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 상황과 연동을 시키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단순히 종목만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후발주자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현재 보니까 4거래 연속 급등세가 단기간에 좀 있었어요. 오늘도 장중에 보니까 14% 넘게 상승했고 약간 상승폭 줄여서 그래도 9%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잘 받쳐줘요. 네. 지금 5거래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추가적으로 윗단 어디까지 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도 될까요? 이 종목은. 지금 네. 단기간에 들어가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좀 왜냐하면 조정받을 때 갈까요? 지금 5일선이 지금 4,700원 부근인데 예. 지금 5,500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단기 이격도가 지금 많이 가팔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많이 만약에 근데 접근을 하실 거면 예. 여기서 이제 일부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살 거면 10원을 일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군요. 10원을 사고 더 올라가면 그냥 10원만 가져가야죠. 더 사기 좀 애매하죠. 근데 예. 조정을 받으면 그때 조금씩 더 사서 이제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 5일선까지 예. 5일선까지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조금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시장이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은 함부로 따라가기에는 좀 시장 성향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다. 네. 그 조정을 받으면 또 크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염두에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후발주자긴 한데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가격적인 부담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김연경 과장님의 관심 좀 가볼게요. 네, 저는 지금 내장재 주식을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요? 내장재라고 하면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이런 리모델링 종목들이 수요를,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받는 재난지원금으로도 가구를 많이 바꿨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또 집안에 있는 또 시간도 많이 이제 맞아요. 늘어나면서 예. 오히려 이제 밖에서 많이 활동할 때는 내 집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지고 진짜 이런 또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약간 주택 관련된 아파트 관련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집값보다는 전세가가 요새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세가 움직일 때는 리모델링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슨 종목이죠, 그러면? 종목은 현대 리바트예요. 그렇겠네. 일단 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예. 2분기, 3분기 갈수록 이제 턴어라운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뒤에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있습니다. 아하, 최대 주주가 맞다. 현대백화점 예. 그룹이고요. 그러면서 인수하고 나서 2, 3년 동안 여러 가지 혁신, 또 다양한 그런 현대백화점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단순히 그냥 가구를 파는 회사에서 예. 이제는 토탈 인테리어 회사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 가구들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를 또 최근에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네요. 뭐 그런 부분에서 한샘, 1등주 한샘인데요. 한샘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샘을 땡길 거냐, 리바트를 땡길 거냐, 저는 현대 리바트에 한 표를 준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한샘은 크게 한번 시세가 크게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 리바트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그래서 됐어요. 매매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예.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이 역배열된 차트였죠. 쭉 보시면 2019년 이제 꺾여서 1년 이상 그때도 이제 계속 역배열로 내려왔다가 코로나 때 바닥을 찍고 최근에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미 1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 예. 2분기, 3분기 갈수록 굉장히 기대가 되고 동사는 여기에서 지금 21선에서 또 어제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21선의 지지력을 보여줬죠. 오늘은 좀 쉬는 거죠. 딱 매수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가 15,8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최근 나온 보고서는 2만 원의 목표가를 이제 잡았더라고요. 저는 예. 그 목표가 더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이상으로? 관점에서 예. 목표가가 좀 더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리바트였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